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각정민입니다. 오랜만에 뵐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 1인 기업. 작가분은 누구시냐면요. 그 이승준이라고 1인 기업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시고 1인 기업가들의 공부방 일기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기공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은 작가는 출판 컨설턴트로 워킹맘으로서 1인 기업을 하고 있죠. 저처럼 워킹맘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이 책은 기본서 같은 거예요. 1인 기업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무자본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는 책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이 책을 다뤄드리고 원래 다시 출간된 책이 실전편이 있어요. 실전편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권이 훨씬 좋기는 한데 실전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요약을 하자면 마음을 잘 다져라.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좋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시간과 자본과 기획력과 전력을 투자해라. 그리고 그 분야를 갈고 닦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책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슈퍼 커넥팅 전략. 이거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5파트인데 100일 후 성공 정착을 위한 1인 기업가의 창업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와 있는 말로는 없는 돈을 탓하지 말라. 보잘것없는 학력도 탓하지 말라. 사업은 돈이나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다. 사업은 돈이나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다. 돈이나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까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직 당신이 부족한 것만을 탓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일본의 마즈시타 고노스케 회장도 재산도 학력도 최하위권이지만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 이승준 작가님도 일기공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강연도 하시고 그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필자 역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상환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1년 만에 1만 회원들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1인 기업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모든 고도의 집중력과 절실함이 이뤄낸 결과라는 거예요. 절실함이 이뤄낸 결과이다. 뭐냐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절실함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도 나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절실해야 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파고 드셔야 되세요. 미친 듯이 적으세요. 그리고 미친 듯이 내가 원하는 꿈. 김세희 작가님이 보물지도 작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그 책에서도 100일 동안 꾸준히 자신의 꿈을 적으라 그러거든요. 숨을 멈추고 적으라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숨을 멈췄을 때 더 절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지도를 적으라는 부분도 자기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한 번도 깊게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마인드하에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이거 꼭 해봐야지 하면서 그거를 실천을 잘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적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무작정 다 적어봐요. 적어보다 보면 거기서 꿈 리스트가 나와요. 그 꿈 리스트에서 내가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 꿈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거를 내 주변에 이제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어디인가 계속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붙여놓게 되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잊지 않고 계속 리마인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삶과 꿈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내 딸이 아파요. 만약에 내 딸이 정말 아파서 병을 꼭 고쳐야 되겠어요. 너무 절실하잖아요. 왜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 내 딸이 이래요.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문의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 절실함은 일반인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실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고도로 집중을 하고 고도로 절실함을 보였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이거 좋대, 이거 효과 있었대 라는 말을 해주고 그걸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거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절실함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을 장착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꿈 리스트를 적을 때 김승호 회장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꿈을 가지고 그릇을 하기 전에 본인의 그릇을 키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릇을 키워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너 만약에 100억이 주어지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걸로 뭘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리고 네가 만약에 1000억, 1조 그 이상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종업원들이 100명, 200명, 1000명 넘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네가 컨트롤할 수 있겠니? 그게 그릇이에요. 내가 향후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겠지라는 걸 상상을 했을 때 내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환원해 줄 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거야. 어떤 행복한 부자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도와줄 거야 했을 때 내 당장 코앞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놓여졌을 때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컨트롤 할지에 대한 마인드가 딱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부터 해보시기 바래요.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거를 꼭 상상하시고 메모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인 기업으로 빠르게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전략과 기획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1인 기업의 성패는 전략과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돈이 아닌 전략과 기획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습관을 들이면 1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유 경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기업은 현재 하얏트 호텔보다 17억 달러 높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예요. 에이비앤비는 사실 창업한 지 7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업을 철수했지만 해외에서는 우버 택시 이거 그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서 새로운 전략과 기획으로 큰 부를 창출했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도 기획력과 전략이에요. 자본 없이 설립을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무자본으로 슈퍼 커넥팅 공략을 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무자본으로 그러면 시작을 할까라는 거를 여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빌 게이츠 딸과 결혼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 일기공 카페에 올라온 유머글이라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아들을 설득하기. 아버지, 아들아, 넌 내가 정해준 여자와 꼭 결혼해야 한다. 싫어요. 전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그 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그럼 좋아요. 아들 설득했어요. 두 번째 단계, 빌 게이츠를 설득할 거예요. 빌 게이츠를 어떻게든 만나요. 아버지, 당신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켜 주시오. 빌 게이츠, 실소. 내 딸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시키겠소. 아버지,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요.
빌 게이츠. 그럼 결혼시키겠소. 그 다음에 3단계. 월드뱅크 이제 설득해야 되죠. 월드뱅크 CEO라 했으니까 어떻게든 월드뱅크 회장을 만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월드뱅크 CEO 자리를 주시오. 월드뱅크 회장? 실소. 아버지, 내 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사위요. 월드뱅크 회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대요. 단지 도입된 프로세스만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오는 인물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는데 원하는 대로 거대한 이득을 얻었죠. 이 개념은 1인 기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신유통 전략과 기획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유머스러운 글을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해 볼게요. 신유통 전략과 기획, 물품으로 거대한 수익 내기. 첫 번째 단계에 소비자를 설득한대요. 사업가, 당신은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소비자, 싫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사업가,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죠. 사업가가 찾아갔어요. 당신이 보유한 제품을 이 가격에 주십시오. 제품 보죠. 싫습니다. 그렇게 팔면 마진이 전혀 없는걸요. 사업가, 저는 수십만 명이 이 제품에게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제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가는 구매하고자 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플랫폼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에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구매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는 시장 보유자를 설득을 해야 돼요. 시장 보유자. 네. 사업가, 당신 회원들에게 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장 보유자? 싫습니다. 사업가가 시장을 보유한 건 아니네요. 이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 제품 보유한 사람, 시장 보유한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사업가, 시장 보유자가 싫어요. 사업가, 제품을 이 가격으로 드리고 당신에게도 마진해 주겠습니다. 시장 보유자, 나쁠 게 없네요. 그럼 그렇게 하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사업가는 제품도 없고요, 소비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제품 판매자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설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소위 슈퍼 커넥티 기법이라고 불리는 신유통 전략과 기획 방식이라는 거죠. 먼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맞춘 다음에 해당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 시장 보유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뿐 이런 방식으로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1인 기업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전략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걸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머리가 좋다라고 하느냐? 글 해독 능력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업무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데 익숙해진 일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해독력이 좋고 글을 빨리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대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내일 아닌데요? 짜증나. 내일 아닌데 또 시켰어? 읽어보기도 싫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 겪어봤고, 저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배척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국영수를 잘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르는 분야가 딱 접해졌을 때 그거를 얼마나 빨리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실 때요, 이 전략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을 빨리 갖추셔야 되는데, 그 빨리 갖추는 방법은 많은 강연들을 듣고, 그 다음 많은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책은 꼭 씹으셔야 됩니다. 제가 입 밖으로 내뱉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한 번으로 성장을 해요. 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정말 핵심이 되는 노하우들은 제가 곱씹어요. 곱씹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들,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어떤 영상은 굉장히 편하게, 그래, 너 못할 수 있어, 힘들지, 그치만 우리 할 수 있어, 잘해보자 라는 강연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강연은 되게 똑똑하세요. 되게 너무 잘났으세요. 근데 자꾸 혼을 내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못 낳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꼭 찝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이 안 되고, 너네도 이거 안 해봤잖아. 해봤어? 안 해봤지? 다시 해봐. 이게 길이야 라고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의 강연은 저는 조금 불편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제가 이런지도 알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래, 내가 끈기가 부족하지? 내가 이거 잘 못했었지?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희망과 사랑을 주면서, 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래, 하다 보면 점점 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전략, 기획 능력 이런 거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발짝 먼저 내디드셔서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하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잡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자신이 공략할 전문 분야를 선정하라. 내가 정말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 전문 분야라고 하면 나는 잘하는 게 없네. 저도 얼마 전에도 이제 앞에서 애기 엄마 만났는데, 애기 유치원차 태워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서 엄마는 좋겠어요. 뭐 어떠시고, 네, 언니도 잘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뭘 잘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거 꼭 있어요. 자신이 공략해야 되는 거.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러면 다이어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차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고, 나 청소 너무 힘들어. 집안일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에 대한 빠삭한 정보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 평상시에 어떤 거 검색하시나요? 아이 육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나요? 그럼 육아의 달인인 거예요. 아니면 요리를 좋아하셔서 요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나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게 내가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10년, 20년 가까이 콘텐츠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육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고 나의 전문적인 분야를 놓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행복과 긍정이 넘쳐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변에 육아 스트레스나 가정의 행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행복할 가치 충분히 있고, 저도 이걸 하면서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고요. 좌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근데 해낼 수 있어요. 그 희망을 저랑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공략할 전문 분야를 꼭 찾으셔야 되세요. 근데 그때 찾을 때 일반적으로는 성령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의식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니즈가 있으면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찾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면, 꼼짝도 못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프로젝트 단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진행한 대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환불해내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간적 프리랜서로 어떻게 시간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당연한 대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의 법률 전문가들한테 묻고 친구들한테도 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게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 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상황, 그 상황에서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키가 너무 안 커. 그래서 성장이 더딘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막 검색을 할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찾아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한다는데, 우리 애 성장판이 잘 크고 있는지 검사해 본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필요하고 니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 분야를 선정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은 그 분야에 따라서 수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잘하는 게 모든 소비자에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통주 같은 거 있잖아요. 뒷부분에 예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주에 너무 관심이 많고 호가로 팔고 싶어. 근데 전통주에 대해서는 니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관심 분야라 할지라도 소비자 니즈와 이꼴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야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야는 뭐냐면 행복한 부자 엄마예요. 그러면 시간과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엄마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에 대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내가 지쳐있고 아이들이 지쳐있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아예요. 육아에 대한 관심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끊임없이 재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고민이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서 이런 상황,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아이가 뭐로 힘들어요. 아이가 말문이 늦어요. 아이가 학습이 늦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어떻게 책을 많이 읽혀야 될까요? 이거는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 갖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분야들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를 선정을 하셨을 때만이 소비자의 니즈와 맞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시장성과 반드시 교집합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른 생각과 니즈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시고 그거를 사업화하셔야 되십니다. 전문 분야를 선정해야 사업을 재미있게, 근데 내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저는 책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었고, 육아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분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니즈가 있는지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됐었고요. 그런 전문 분야는 내가 관심이 있었을 때만이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지만이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세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재밌어 하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는 양방향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한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즐겁게 해야 돼요. 내가 즐거울 때 모든 게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분야셔야 돼요. 그게 소비자 니즈가 있는 분야예요. 소비자에게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된다. 꼭 필요한 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 영어 공부 너무 고민돼. 이거 어디다 찾아야 되지? 할 때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백문백답에서 나와 있는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문백답에서 아이의 상황별로 초등일 때 그 고민거리가 다르고요. 중등일 때 고민거리가 달라요. 그리고 유아일 때 고민거리가 다른데 그때별로 백문백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받았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모아두셔야 되세요. 그 지식과 정보를 모아두려면 카페나 블로그나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그 전문 지식들을 관심이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시스템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죠. 카페 먼저 만드세요. 저도 지금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쌓고 있고 언제까지 유튜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제 방송을 즐겨 듣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제공하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비자들이 언제든 당신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내는 소비자들은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사업에서 이익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익이 생기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단순히 내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거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사업을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블로그 막 잘 돼 있는 거라든지 카페 잘 돼 있는 것들 기업에서도 M&A 하거나 많이 사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시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정보를 얻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 카페들은 기업들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M&A 식으로 해서 그 선생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원수를 확보를 하고 시장을 키워가는 파이 구조를 키워가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신규 소비자들은 내 시장이 자유롭게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짜 내 시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시장은 뭐냐면 허수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들이
필요해서 그 시장에 발 담글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제 딸 살려주세요, 저 아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저 아이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검색하시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병원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치과를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치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동네 맘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치과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정보를 또 검색을 해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검색하지 않고 뭔가를 찾아가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으로 검색,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어떤 정보를 얻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카페에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정보를 구하겠죠. 만약에 애기 옷을 어디서 사야 돼요? 애기가 왕따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 지식인에 묻듯이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카페를 활용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유입이 될 수 있는 진짜 내 시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일까? 신규 소비자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 시장 형성에 대한 얘기들은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도 책으로 접하고 얘기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 플랫폼이 중요하긴 해. 근데 선점 효과가 되었는 데가 너무 많잖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그 시장을 선점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깨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후발주자가 더 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 같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만의 색깔을 아마 계속 바꿔가면서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찾아가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더 많이 리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평범한 1인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책에 이 밑에서 나와 있는데, 책이라는 것 또한 판매 상품의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구매, 광고, 강사, 제휴, 컨설팅 등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도 이 시장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아이템을 사줄 시장이 먼저 확보가 된 거예요. 카페를 개설을 하고 나면 그 카페에 필요한 사람들, 그 카페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여들 거고, 그 정보와 컨셉이 되는 주제와 맞는 제품과 상품이 있다면은 출판사에서도 먼저 찾아오겠죠. 이거 관련해서 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이 용품 관련해서 이런 걸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학원 마케팅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카페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걸 제공해야 돼요. 단순히 판매 수익을 내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필요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돈 지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이거 나 창업 굉장히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식으로 하지 못해. 근데 책을 읽을 시간도 녹록치 않아.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같이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셔야 되십니다. 네. 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거나 SNS로 다량의 팬을 확보한 운영자에게 높은 선인세를 지급하고 책을 출판하자는 사람들도 제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라. 그 3단계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리스크, 초기에 자본이 없어. 아까 얘기했죠. 학력이 없어? 난 돈이 없어? 그런 거 탓하지 마세요. 자본 없어도 되세요. 학력 없어도 되세요. 열정만 가지세요. 열정과 그리고 전략 기획을 정확하게 짜시고요. 전문 분야를 포지셔닝을 잘 하셨어야 돼요. 그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전문 분야 선정 및 전문가 포지셔닝. 전문 분야 선정 및 전문가 포지셔닝. 2단계 해당 분야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라. 3단계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화하라. 쉽죠? 첫 번째 전문 분야를 선택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 뭐지? 난 요리를 잘하는데, 난 아이를 잘 키우는데, 나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요리는 못하겠는데 음식 같은 거 빨리 설거지 같은 거 굉장히 잘해. 이런 것도 다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필요한 걸 찾으세요. 꼭 필요한 분야. 대가를 지불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늘 지금 바로 나의 전문 분야는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전문 분야가 뭔지가 나올 때 그 다음 스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해당 분야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라. 전문 분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형성을 할까? 그리고 나는 다른 카페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과의 어떤 차별성을 둘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저는 지난번에 이걸 하나 적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2아이의 엄마이자 영어를 코칭하는 곽정민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모든 아이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난 누구입니다. 난 내 주변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4가지예요. 난 누구고, 어떤 걸 진행을 하고, 누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다.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써붙여 놓고 매번 보고 있어요. 이런 전략과 기획을 짜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달리할 수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지? 어떤 걸 차별화하지? 어떤 걸 시장화하지를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그 시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 시장은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어딘가에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지식사회예요.
노동으로, 사람의 노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신하고 있어요. 기계가,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을 재생산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직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기계를 통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아이디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꼭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의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미래의 사업은 다 인공지능 AI가 다 할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로봇 청소기 2대가 있거든요. 한 대는 샤오미 걸 쓰고 있고요. 한 대는 브라바 걸 쓰고 있어요. 진공 청소기는 샤오미 걸 쓰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단점은 시끄러워요. 진공 청소기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브라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물걸레 청소를 해줘요. 저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식기세척기 있죠. 그 다음에 빨래 건조기 있죠. 대부분들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리정돈하는 정도만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를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가치 있는 데 쓰세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데 쓰세요. 장사와 사업이 그거 차이잖아요. 내가 빠지게 되면 난 정말 요리도 잘하고 정말 판매도 잘해. 그래서 내가 빠지면 여기 굴러가지 않아. 그건 장사세요. 사업은 내가 빠지더라도, 내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도 그 사업 조직체가 잘 굴러가 줄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시켜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문 분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잘 기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화를 만드시는 거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의 진심을 팔았어요. 전단지 돌리지 않았고요. 뭐 학원들 다 하는 것처럼 뭐 간판이 있거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어요. 돈을 쓰지 않았죠. 쓰지 않았는데 학원생들은 많아요. 어떻게 많을 수 있냐면요. 진심을 담아서 저랑 함께 해주실 분을 찾는다라는 공고문을 올렸어요. 지역 맘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저는 뭘 하는 사람이고 왜 이걸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이 어떤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공부할 어떤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처럼 파닉스로 시작해서 끝나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로 공부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띄운 순간 대박이 났어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른 거를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항상 고민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민하셔야 되세요. 내 목표를 써붙이는 순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밀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돌아갈 수 있어요.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어요. 그럴 때만 조금씩 수정을 하고 내 목표도 조금씩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꼭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리더는 시스템이 일하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한데 자신이 무조건 100% 하지 않아요. 시스템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3대 연예 기획사 중 한 곳인 JYP의 대표 박진열 씨의 작업실에 붙어있는 말이다.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되세요. 그 시스템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최소화시켜라. 제가 집안 청소하고 제가 물걸레질하고 이렇게 다니면 아무리 시간 투자되지 않아도 한 2시간은 그냥 훅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나서는 그 2시간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는 일을 하고 방송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저한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돌본다든지 아이랑 놀아준다든지 수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수익으로 연계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적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혹은 아예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시스템이나 자동으로 소비자들을 내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동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내 통장을 들어와, 내 카페로 들어와, 그렇게 할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앞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카페 만드세요. 그 다음에 내 지식을 파세요. 공유하세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여들게끔 만드세요. 전략 짜세요. 기획 짜세요. 그거를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절대로 창업정보나 홍보 브랜딩 모두 혼자 짊어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자동으로 소비자들이 내 시장으로 들어올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 시장으로 유입시킬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는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은 디자인 작업도 있을 수 있고 동영상 편집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분야에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빠른 손으로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전문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아웃소싱을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고 강의 하나 더 듣고 강연 하나 더 쫓아다니는 게 더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한다면 모든 걸 꼭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하고 애쓰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집중해 달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연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달인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연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드린 말은 1인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선 전략 기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할지 생각하며 시장을 확보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거시적인 고민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완벽한 방송을 위한 거였다면 다 편집하고 자르고 좋은 부분만 이렇게 붙여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몰라서요. 그거 찾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 동안 헤매고요. 저희 학생들, 남학생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게 음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믹서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제 컴퓨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료 사이트, 돈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유료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쓰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잠깐만요. 많이 쓰는 게 반디캠 많이 쓰시더라고요. 반디캠을 쓰다가 이게 유료 사이트고 편집하는데도 무료는 10분 단위로 끊어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니까 편집 프로그램 알아봤다가 여러 가지를 갈아탔어요. 그러다가 OBS로
OBS라는 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캠 같은 경우는 로지텍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자신만의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거시적인 고민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꿈 리스트를 꼭 적으세요. 내가 최종 목표는 뭐여서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살 것이다. 내 꿈은 뭐다. 김세희 작가님의 보물지도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드신 방법이 PPT에 얹혀서 꿈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방법인데, 그래야지 계속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봐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작은 거부터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실천하시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꼭 잡으세요. 거시적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될 거고 어떤 모습의 아내가 될 거고 어떤 모습의 곽정민이 될 거야를 꼭 설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되세요. 전문 분야를 선정하는 게 고민이라면 생각하지 말고 관심 분야 혹은 내 삶의 키워드 등을 적어본다. 해당 분야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살펴보며 정보를 모으고 연구해보는 것도 한번 방법인 것 같아요. 전략 노트, 기획 노트 같은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으시고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번, 1000번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실행해보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실행해보시는 거예요. 꼭 실행해보세요. 여러분들도 1인 기업가, 1인 사업가,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꼭 적어보세요. 저도 막연하게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여행은 어디를 가보고 싶어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나누고 싶은 건 뭐지? 라고 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적어보면 분명히 보이세요. 여러분들 꼭 적어보시고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제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이 책에서 꼭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획하고 전략하시고 시장을 꼭 확보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큰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실천하시라고. 액션, 레디, 액션. 꼭 실천하셔서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